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주말인데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려고 이제는 추위가 좀 많이 주춤해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어느 정도 좀 기지개를 펴고 그동안 이제 움츠려 들었던 그런 몸과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성장주 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뭐냐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지수든 현재 주도주든.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과열에 대한 부담이 없고 특히나 물릴 확률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기업입니다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승 논리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중무장이 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빅히트, 또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이 세 종목을 묶어서 한번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투자연구소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그죠? 방탄소년단으로 많이 유명해졌고요. 또 작년도에 대여급 IPO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상장 이후에 뭐 따상상 이런 어떠한 유행어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히트를 보였습니다만 회사 이름과는 반대로 주가가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그런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물론 뭐 코로나 환경 속에서 주력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공연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BTS를 포함한 빅히트 소속의 이 아티스트들의 목말랐던 팬들은 본물 터지듯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표는 방시혁 씨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말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빌보드에서 이 BTS의 디지털 싱글 앨범이 다이너마이트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도 대거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왔었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또한 글로벌 탑 200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 BTS는 글쎄요,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인기력,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또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런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빅히트에 대한 성장 잠재력은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닐 것이다. 특히나 작년도에 뭐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JYP 또 YG엔터 이 세 개의 우리나라 3대 빅 엔터테인먼트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시가총액을 또 나타내 주면서 한편으로는 고평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대단한 그런 어떠한 좀 기록 아닌 기록을 또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큰 폭으로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작년도 연말, 그쵸? 소속 아티스트의 레이블 콘서트가, 온라인 콘서트가 다 취소가 됐었어요. 그쵸? 오프라인이 취소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걸 제가 좀 봤었는데요. 일단 온라인 콘서트로 대체했다라는 것이, 일단 뭐 조금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따가 보시면 이 온라인 콘서트도 사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주력 회사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주력 매출보다 간접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력 아티스트인 BTS의 뭐 머천다이즈 상품, 굿즈라고 하죠. 그죠? 뭐 라이센싱 콘텐츠 관련된 이러한 어떠한 매출, 간접 매출이 공연 매출이라든가 또 음반 판매보다 조금씩 좀 증가해 나가고 있는 그죠? 그런 걸로 좀 커버를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갤럭시 S
S20인가요? S20에 BTS 버전이 나올 정도. 이게 뭐 라이센스를 삼성전자에서 지급을 하겠죠. 이런 라이센스 어떤 수입이라든가 또 위버스라고 하는 그죠? 국내 유일한 참 위버스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플랫폼이에요. 위버스도 이제 빅히트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 또 뭐 어떤 음반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또 굿즈 여러 가지 상품 공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팬들 입장에서는 또 소속 아티스트들과 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 플랫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위버스의 성장성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반기에 BTS의 월드 투어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한다면 또 2020년도 작년이죠. 오프라인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연 수요까지 급증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모두 취소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제 기억으로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번을 다 우리 딸하고 같이 봤는데 그때 들어왔던 전 세계에 접속한 인원이 약 17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175만 명. 근데 2019년도 그 전년도죠. 전년도에 오프라인 투어 콘서트에는 참석자 수가 1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연했을 때 물론 1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만 16%나 증가를 했다. 자, 이거는 여전히 BTS를 향한 팬덤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어떠한 뭐 특수한 환경 때문에 오프라인 공연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BTS의 팬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소속 가수가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세븐틴이라든가 뭐 TXT라든가 뭐 여자친구라든가 또 인기 있는 이런 아이돌들이 많이 있는데 점차 BTS 의존도에서 탈피가 되고 있다. 그죠? BTS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뭐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114만 장 음반, TXT 같은 경우에는 51만 장, 그죠? 그래서 BTS, 그동안에 이제 BTS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 다른 아티스트들이 어떠한 입지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점차 BTS 의존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위버스 가입자 비중,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누적 가입자 수. 근데 위버스가 여러분들 점차적으로 일단 플랫폼을 확장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그죠? 주력 아티스트도 속속 입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따른 어떤 매출 또 성장성 이런 부분 입지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BTS 외에 뭐 세븐틴, 그죠? 뉴이스트라든가 거기 TXT, 그다음에 여자친구 이런 어떤 주력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BTS가 절대적으로 어떤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점차적으로 BTS의 어떤 위상만큼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 한번 지적해 볼 만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아티스트의 기획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죠? 글로벌 데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 현지 연습생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 후보자 지망생들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기획력, 그죠? 이 시스템으로 연습생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현지화된 컨텐츠를 적용해서 현지에서 데뷔를 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젝트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스템 자체도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흐름, 그런 성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요. 금요일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고평가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요.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작년도 10월 달에 다 밀렸어요. 어떤 뭐 트렌드였었고 기타 다른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빅히트는 시세를 전혀 못 줬었는데요.
자,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던 시점에서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이때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기관들, 이때가 1월 13일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특히 기관이 많이 매집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이때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를 바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1%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추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에 대한 어떤 시각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의무부유 확약 내역을 보니까 어마어마했네요. 그죠? 이건 뭐냐면 물량을 처음에 공모주 할 때 기관들이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의무부유를 좀 길게 하면은 더 수량을 많이 줬었어요. 그때 나온 이제 신청 비율을 보니까 제일 많았던 게 이제 1개월짜리네요. 그죠? 이미 좀 나왔을 거로 생각되고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다음 3개월짜리가 이제 이번에 좀 나오고요. 나왔죠. 그죠? 그다음 이제 6개월. 그죠? 6개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름 정도 어느 정도 좀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그때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죠? 이제는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그런 위치다라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상당히 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추세의 전환점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여러분. 넷마블. 자, 넷마블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계가 있죠.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갖고 있는 넷마블. 넷마블은 게임 회사인데요. 사실 게임도 게임입니다만 그렇죠. 보유자산 가치가 이제 평가 한 5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수장의 사촌형인가요? 그죠? 방시혁 씨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데요. 방시혁 씨의 사촌형인 방준혁 씨가 바로 넷마블의 수장이죠. 자, 넷마블의 출자 현황을 보세요. 뭐 NC소프트, 코웨이, 말씀드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죠? 아직 상장 전입니다만 카카오뱅크도 갖고 있고요. 또 작년도에 상장을 했던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도 갖고 있어서 넷마블은 이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떠한 메리트도 있다. 하지만 본업은 게임이죠. 근데 사실 넷마블에서 출시되고 넷마블에서 핸들링되고 있는 게임들이 사실 자체 IP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간 좀 수익성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체 IP가 뭡니까? 지적재산권이죠. 자체 IP를 보유한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올해 실적은 많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작년도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났다가 그죠? 최근에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하게 이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자,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넷마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바닥권의 주가가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공통점을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되고 특히나 이제 유명한 또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또 올해 카카오뱅크의 IPO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넷마블의 어떤 이슈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되겠고 작년도에 이어서 넷마블이 시점만 되면 강하게 오를 수 있는 흐름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난번에 빅히트를 한번 미리 추천을 했었어요. 그죠? 빅히트를 추천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이제 주말 금요일날 거래가 붙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회원에 가입하시면 좀 더 자세한 어떤 전략들을 저희들이 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바로 카카오 게임즈죠. 카카오 게임즈. 글쎄요. 카카오 게임즈도 상당히 고평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어떤 회사죠.
카카오가 잘 나가고 있고 또 카카오 관계사들, 우리가 카카오 생태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카카오라는 우군이 있죠. 절대적인 어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얘네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 게임 업체로의 어떤 경쟁력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사실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요. 게임 회사 중에서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또 퍼블리셔가 있어요. 그죠? 출판하고 공급하는 그런 퍼블리싱 하는 그런 걸 담당하는 게임 회사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카카오처럼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게임 플랫폼. 자,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게 세 개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종합 게임 업체로서의 경쟁력이 부각이 된다는 점을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봐야 됩니다. 뭐 게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PC 게임 또 모바일 게임 이렇게 있는데 유명하게 검은 사막, 뭐 배틀그라운드. 검은 사막은 이제 펄 어비스가 만들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하고 했던 게임이고요. 배틀그라운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클래프톤 앞으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클래프톤의 이 개발 회사고요. 지금 퍼블리싱을 같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 펄 어비스가 개발 회사이긴 합니다만 직접 또 퍼블리싱까지도 하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경력들 이런 부분도 주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바일 쪽에는 이제 달빛 조각사, 사실 검은 사막하고 배틀그라운드 달빛 조각사가 이제 주력 게임 베스트 3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뭐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MMORPG부터 해가지고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도 사실 뭐 조카들이나 또 다른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이어폰을 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모바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전쟁 게임 같아요. 그죠? 뭐 총도 쏘고 뭐 서로 전략을 짜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 우리 세대 때 못 해봤던 그런 게임의 어떤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클래프톤도 올해 IPO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주가. 자, 여전히 공통점이 있네요. 그죠?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잠깐 고개를 좀 내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종목이 바로 카카오 게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빅히트, 또 두 번째 넷마블,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까지 공통점을 본다면, 물론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두 개는 게임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살짝 올려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장성이 대두가 되는 이 세 종목 짧게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소한 전고점 부근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약 5만 원이라고 치면, 그죠? 한 10만 원만 가면 내 재산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갈 가능성도 있고요. 넷마블도 지금 보세요. 이제 12만 원인데, 이게 20만 원 간다라고, 20만 원 이상 간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 재산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빅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빅히트도 지금 19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많이 갔을 때가 약 35만 원 되거든요. 35만 원 고점 돌파하면 어떻게 돼? 내 재산이 더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내고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 뭐 걔들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2021년도를 내다봤을 때 이제 매기가 게임즈로 온다. 그죠? 매기가 또 엔터테인먼트 쪽 안 오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오게 된다면, 그렇죠.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종목에 대한 관심, 개별주 종목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현대투자문자 회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있는데요.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저는 한 1년 정도 이상 또 현대투자연구소랑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력도 실력, 수익도 수익입니다만 주식을 어떤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잘하시면 괜찮아. 혼자서 하시는 게 좋은데 혼자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통제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 그죠? 머리랑 내 액션이랑 따로 노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난 내 머리에서는 뭘 사라고 하고 내 머리에서는 보유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죠. 그죠? 이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하고 현재 보유 포트폴리오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현대 투자 문자 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